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했던 김기현입니다. 저희가 서대문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장에 관련돼서 오늘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장 방문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하여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서 위원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게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이 위원들이 이제 하는 일 중에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서 위촉되면 서대문구 예산 중 1% 범위 안에서 주민이 제안한 여러 개의 사업 중에 좋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4차 이상에 걸쳐 심의와 현장 방문으로 최종 선정하여 예산안에 편성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민참여 예산 활동 중 하나인 현장 방문은 14개 동에서 동별 총회를 통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투표 선정된 우선순위 3순위까지 제한 사업과 구 전체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 전체 사업은 투표를 거치지 않고 순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같이 이제 3순위와 플러스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구 전체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동별의 각 동에 관련 없이 서대문구 전체의 어느 지역 아니면 이렇게 모든 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를 구 전체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먼저 구청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검토가 끝나고 나면은 예산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정된 사업은 예산위원회에서 1차, 2차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제안자의 제안 설명과 담당 부서의 검토 사항을 듣고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질의와 부서의 답변으로 심의를 합니다. 제안된 자료만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1, 2차 심의회의에서는 제안된 사업에 관련된 자료만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안자의 설명과 부서의 검토 의견만으로는 제안자가 제안한 사업이 적정한지 아니면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인지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 방문을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실시합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제안된 사업의 자료만 보고 심의를 할 때보다 제안 사업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제안된 사업의 자료만을 가지고 심의할 때 알 수 없었던 또 다른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방문은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꽃으로 빠질 수 없는 과정이며,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공공성, 공익성이 있는지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임새 있게 제안이 되었는지 안기적인 요인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현장 방문했을 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은 서대문구 14개 동별로 진행됩니다. 저희 위원은 주민참여 예산 원년 2011년부터 시행하였고, 첫 해에는 공세 개념으로 운영되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지만은 첫 시행이라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전원 참석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43명 위원 중 1차 22명, 2차 25명, 51도 58% 정도, 전체 출석률은 75%인데 현장 방문 때는 한 50%대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정이 빡빡한 것 같면서도 출석률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이렇게 한 번 참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위원들은 끝까지 참석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53명의 위원 중
26명으로 49% 참여율에 전체 출석률에서는 한 60-70%가 되는데 현장 방문도 일정이 하루가 줄었고 참여율도 50%대로 떨어졌고 잠시 또 이렇게 왔다가 참여했다가 또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가시는 그런 위원들까지 해도 현장 방문 참여율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불참하는 위원, 아예 장기 불참하는 위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2013년도에는 43명의 위원 중 21명 정도, 48%의 참석률과 전체는 50%대로 떨어졌고 현장 방문도 한 40%로 떨어지는,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떨어지는 추세가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제한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좋은 제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현장 방문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제안 사업 설명과 담당 부서 검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토대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그 이 예산이 좋은 예산인지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현장을 한번 가보자. 현장을 갔을 때 거기서는 여기서 제안한 사업이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누군가 이렇게 위원 중에서 제안을 해서 현장 방문이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직접 제안된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제안 사업 현장을 보면서 자료로 제안된 내용과 비교 분석을 하게 되어서 최종 선정 투표를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독과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 방문의 운영은 1, 2차 심의 과정에서 현장에 가야 할 사업을 선정합니다. 먼저 선정하고 거기서 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일정과 시간 그리고 현장을 어느 동부터 돌 것인지, 참 이것도 굉장한 서로가 우리 동부터 먼저 하자, 지혜하라, 이런 또 나중에 또 그거 끝나고 나서 정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있어서 코스로 또 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현장범에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동별 간사를 주축을 해서 현장 방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준비하고요. 제안자와 전문가 또 담당 부서 실무자 등을 참석을 체크를 하고 배치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동별 간사가 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처음에 이제 제안자가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 관련된 사업 보고 이제 제안 사업을 설명을 하고 그 주민들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요. 거기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찬성 의견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검토된, 현장에서 또 봤을 때 검토된 사항을 설명을 해주게 되고, 그 사항을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같은 거나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하죠. 남겨서 4차 심의를 할 때 참고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년간 실시했던 현장 방문의 사례를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3년 현장 방문 사례는 이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그 현장 방문이었는데,
아마 저희 서대문구에 오시면 유진상가라고 아실 것입니다. 유진상가와 그쪽 연희동 쪽으로 복개를 해서 그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그 부분 약 한 500m 정도 되는 그 부분에 그거를 그 밑에 이제 이렇게 하천변에 이렇게 둔치 비슷하게 이렇게 길이 쭉 나 있는데 그 둔치를 정비를 해서 사람과 자전거가 오고 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유진상가 때문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는데 그 유진상가 때문에 위에는 홍제 3동과 홍원 1동이 주민이 살고 있고 그 밑에는 홍제 1동과 홍원 2동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을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죠. 물론 이제 옆에 차도가 인도는 함이 있지만 그러나 천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홍제천을 개발해가지고 잘 꾸며놨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어지지가 않고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 주민이 아래 위에 소통하고 그걸로 인해서 서대문구가 이렇게 좀 단절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시니까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밑으로 다닐 수 있게. 그래서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도 되고 위에 동네와 아래 동네와 소통이 되고 길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끊어진 길이 연결된다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고요. 마침 또 유진상가가 지금 철거 대상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번 이제 이 제안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현장을 그냥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보기만 하고 불가능하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한번 우리가 직접 그럼 들어가 보자. 그래서 26명의 위원들이 손에 랜턴을 하나씩 다 들고 이제 공영주차장 밑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올라가죠. 한 500m 정도 거리를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한 50m 정도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돌출이 됐습니다. 호우로 인해서 한 2~3m가 되는 그런 깊이의 웅덩이가 있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가 이렇게 있고 악취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정비를 하려고 하면은 안전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한 통행도 확보하고 악취들도 제거하고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조명과 CCTV를 설치하고 그 외에 부대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으로 차라리 유진상가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쓰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예산이 효율적이라는 걸 보고 이 부분에 이 제안은 우리 주민참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 벗어난 예산이 제한 사업이라는 걸 결론을 냈던 그런 예가 됐고 정말 그 밑에 들어가면서 감회가 오늘 또 생각해서 또 감회가 또 새롭네요. 네. 2014년 현장 방문은 사례는 홍원 1동 주민이 제안한 사업인데 이제 길이 마을버스가 올라가는 길인데 굉장히 우리 서대문구에는 비탈길이 참 많습니다. 언덕길이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을버스가 올라다니는데 너무 길이 비탈해져 있어서 거기에 이제 눈이 오면은 마을버스가 올라가지 못하고 또 사람도 통행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서 염수살포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염수살포를 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인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인도 높이도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인도가 확보가 돼야 되고 도로폭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한쪽은 이렇게 인도가 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인도도 좀 낮습니다. 그러려면 이거 도입해야 되고 또 이쪽 차가 세워져 있는 곳에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 여기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은 차량이 왕복 여기 이 동네 이게 올라가서 다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방 통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만들게 되면 일방 통행이 돼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나밖에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차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올 수 없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인도를 설치하고 양쪽에서 염수 살포를 하면 이쪽에서 살포하면 이쪽 인도로 이쪽에서 살포하면 이쪽 인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불가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CCTV를 망가자동과
홍은 일동에서 CCTV를 설치를 해달라는데 참 제한 사업을 할 때 보면 CCTV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제한 한 곳은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듯이 큰 도로고 또 난가자 이정도 그렇고 이렇게 개방된 도로이기 때문에 큰 우범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현장이었었고 또 주변에 CCTV가 한두 대씩 다 100m, 20m 그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제한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 방문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되는데 현장 방문 시 이제 그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여러 군데를 14개동을 다니기 때문에 위원들의 안전과 또 다니면서 차량으로 인한 어떤 그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거를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장 그 방문을 할 때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잘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함께 그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같이 그 공유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뭐 좀 먼저 오시는 분, 나중에 오시는 분, 또 아예 차에서 계시는 분, 또 내 지역이 아니라고 그냥 관심도 없이 나오시지도 않는 그런 뭐 여러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통제가 되어야 효율적인 현장 방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다닐 때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느냐 그래서 잘못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주민들이 좀 뭐 하는 사람이냐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간다라는 어떤 그 표시를 하고 다니게 되면은 주민들이 반응도 달라지고요. 또 와서 어떤 뭐 이렇게 현장에 대해서 하고 있을 때 참고 발언을 하는데 또 거기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또 또 정보를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데 그냥 다니게 되면 그런 것 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찰을 목에 걸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에 모든 답이 있는데 현장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처음에 제가 그 위원이 됐을 때 자료집이 좀 이렇게 좀 두꺼운 자료집을 주는데 그걸 들여다보도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금액 단위도 모르겠고 좀 그랬는데 그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료와 현장의 그 상황을 봤을 때 이 자료가 이런 내용이었었구나. 제한된 상황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걸 토대로 현장에서 정확한 제한 사업이 좋은 제한인지 아닌지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세밀하게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현장 방문의 주안점을 잘 정리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또 세워야 합니다. 가기 전에 미리. 그리고 그 현장에 갔을 때 몇몇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몇 마디 일시적인 그런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개개인의 주관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익을 위한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얻은 성과는 예산의 그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한된 사업이 현장 방문을 통하여 정말 주민에 위한 사업인지 주민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지역적이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있었는가 이런 거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제한된 사업의 자료와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그거의 검토 의견만으로 알 수가 없었던 내용 중에 지역적이고 그리고 타 지역과의 성평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의원이 되면은 자기 동에 관련돼서 아니면 자기가 뭔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적정성과 경제성, 효율성, 예산의 낭비가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한 사업이 적정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검토된 사항을 가지고 최종 선정 투표를 할 때 정확한 판단 근거가 되고 처음에는 가능했던 사업이 오히려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또 가능치 않았던 사업은 오히려 또 가능하다라는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우가 현장에 가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보고 바뀌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사업의 주체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가 있었는데 주체가 누구이고 이 지역이 이 건물이 이 토지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개인 국유지인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적정한 제한 사업인지 아닌지 우리가 또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업 주체라는 거는 좀 무슨 센터를 만든다든지 건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좀 그런 개념에서 이제 주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안자가 이거를 제안을 해서 그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예민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자가 막 2개, 3개 제안을 해서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사례가 왕왕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잘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방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서너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방문기를 써보는 겁니다. 현장을 방문한 후 현장 방문에 대한 결과를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료하여서 자료 보관을 하고 보관된 자료로 다음 현장 방문할 때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보고 양식을 만들어서 현장 방문을 통해 느꼈던 좋은 점과 개선해야 할 점 등을 기록하여 두어 다음 현장 방문 때 참고하고 기록한 내용들을 가지고 현장 방문 가기 전에 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번에는 뭐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고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갈 때 어떤 점을 보아야 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돼서 좀 보다 발전되는 현장 방문을 갈수록 발전되는 그러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모임부터 저희는 이제 예산제 운영이 동별 소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별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가장 위원회의 제일 초기에 할 수 있는 하는 일이 소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모임 때부터 현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동별회의에서 지역 주민에게 현장 방문을 통해서 본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여 동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정확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게 하여 동별 우선순위가 선정되어 위원회에 회부가 되면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걸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선정되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 소모임에서 현장 방문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소모임의 일방적인 의견과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것과 이제 그 직능단 각 동에 이제 직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직능단체나 또 이렇게 또 무리지어서 뭐 통방장 이렇게 해서 무리지어서 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가는 투표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모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현장 방문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는 위원회 좀 뒤에 있군요. 뒤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현장 방문지 대상지에 대해서 사전에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있는 홈페이지나 주민자치센터의 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게시판 등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미리 받고 또 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제안사업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의 찬반 여론이 분분할 때 이러한 사전 홍보를 통해서 설문지를 받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는데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뿐만 아니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참석자와 미참석자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안된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현장 방문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과 현장 방문을 참여한 위원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최종 선정 투표 때 미참자에게 이제 페널티를 주고 참여한 위원들의 투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이면은 조금 더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참석지 않던 위원들도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제 많은 위원들이 봐야 그 제안 사업이 공정한지 공익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제 발전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제에 상관없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데 작년에는 이제 저희 동네만 봤었는데 올해는 또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서대문구 지역을 이렇게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돌아보는데 그렇게 현장을 돌아보면은 보이지 않던 그런 사업들도 보이게 되고 또 전에 이제 우리가 제안해서 주민참여 예산대로 제안했던 사업이 되어져 있는 곳을 가서 보면은 참 이런 것은 좀 아쉽다. 또 오히려 된 사업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제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제가 있는 동네 탐방을 한번 요건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 동에서 저희 위원들과 자치위원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주민참여 예산 주체로 동별 소모임에서 소모임을 만들어서 현장 답사를 하고 지역 주민의 그 의견을 미리 취합을 하는 거죠. 취합을 해서 지역에서 제안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제안 사업의 자료를 분석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런 제안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미리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제안 사업을 발굴해서 동별 회의에 제안될 때부터 거기에서 이제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전부터 이렇게 답사를 하고 그 제안 사업을 연구를 하고 해서 그 제안을 하게 되면은 정말 더 좋은 제안 사업이 동별 회의 때부터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여놓고 세 가지를 선정을 해서 구 예산위원회에 올렸을 때 그 예산은 그 제안 사업은 정말 그 좋은 제안 사업으로서 위원들도 봤을 때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동 같은 경우 동별 소모임을 강화시키자 해서 지금 몇몇 위원들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별개의 사항인데 이제 그렇게 예산 제한 사업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첫 해에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동네를 들어갔어요. 제가 40년을 넘게 살아갔는데 제가 사는 그 동만 몇 개 동만 이렇게 알았지 14개 동을 다 돌아보는 못 해봤는데 돌면서 우리 동네가 이런 데가 있었구나. 우리 서대문가 이런 곳이 있었구나. 또 이런 좋은 데가 있었구나. 이렇게 아주 참 어려운 데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서 참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했던 게 어떤 그 투어를 동네 서대문 투어, 서대문 뭐 역사 투어, 또 문화 투어, 아니면 지금 뭐 골목도 있고 골목도 많고 그런 내가 살던 동네 내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 뭐 이런 그 테마나 이런 걸 정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까 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투어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이렇게 그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로 밖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는 처음이라서 두서없이 우왕좌왕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는 이해를 잘 못 시켰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이해하고 들으시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이것으로 제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앞에 보시면 이거 첫 장에 보시다시피 현장조사, 그 다음에도 현장조사의 진행이고 현장조사의 활동 사례인데 저는 보시면 서울시 관악구 남곡동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네. 저는 박웅열인데요. 여기 보면 관악사회복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2012년 13년 남곡동 주민참여 예산 지역위원을 2년 역임하고요. 네, 임기는 끝났고요. 지역위원 임기는 끝났고 2013년, 2014년 관악구 참여예산위원으로 지금 마지막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민참여 예산으로 보면은 지역위원 2번에서 끝났고 구위원도 이제 마지막 임기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쪽 저쪽을 다 겪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드릴 말씀은 지역회의, 남곡동 지역회의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남곡동 지역회의 조직 구성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관악구는 2012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신규 위원이겠죠, 다들. 신규 위원분들이 32분. 2013년도에는 27명의 신규 회원이 8명에서 35분. 2014년도에는 연임 위원이 5분, 신규 위원이 10분에서 15분입니다. 요거는 차후에 왜 이렇게 2014년도에는 인원이 줄었냐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관악구는 2012년 관악구 참여예산이 시작될 때는 각 동별로 5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32명, 35명 정도가 이제 신청하신 거고요.
관악구 남곡동의 경우에는 지역회의 내실화를 위해 관악 참여 예산 네트워크라고 그런 참여 예산을 준비하는 모임이 2010년도에 벌써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5년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관악 참여 예산 네트워크 관련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지역회의에 참석하여서 위원장과 서기를 맡으며 내실화를 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하고 서기를 하면은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회 구성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분야회 회장 등 국내에서 기존에 활동하는 분들이 많았고 관악 참여예산 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매회 회의 전에 따로 모여 안건들을 구상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2012년, 2014년에 2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2014년 새로운 지역위원들이 구성되었으나 시행 첫 해에 비해 지역회의 신청 위원들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면은 네. 그리고 2012년 지역회의 진행 사항을 이렇게 횟수로 5회차 모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첫 해 때는 4월 달에 3월 말까지 지역회의 위원분들을 추천을 받고 공모를 받아서 동별로 선출을 하였습니다. 그 선출된 지역회의 위원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하고 간사를 선출을 해서 회의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고요. 위원장을 선출해놓고 그 다음에는 참여예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서울시 제안사업으로는 총 7건을 결정했고 관악구 제안사업 일정 및 주민 홍보활동을 논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관악구 제안사업 13건을 제안하는 안건 중 7건을 결정했고 나머지는 개인 제안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관악구 남곡동 중창회 예산 지역회의 홍보활동인데요. 동네 홍보활동을 유예했고요. 관악구 남곡동 일대에서 지역위원 9명 참여해서 주민 참여 예산 홍보 명함을 배포하고 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설문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흑백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민 배포용 명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면에는 주민참여 예산 동네에서 살면서 불편한 점이 없나요?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결해요. 이거 뒤에는 참여 방법 참여 방법을 1, 2번으로 해서 선택하도록 해서 주민들께 배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또 홍보활동으로 주민참여 예산대 홍보 명함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 있고 또 지역위원이 2인 1조로 구역을 달리해서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92건의 의견 목록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제안들을 바탕으로 지역회의 제안을 상정할 수 있었고요. 처음 시작하는 관악구 주민참여 예산의 좋은 제도를 알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우리 동네의 시급한 문제와 주민들의 욕구를 엿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민 설문조사 했을 때 의견 목록이 92가지가 쭉 되어 있는데요. 관악구 남곡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취약 지역이다 보니까 CCTV라든가 주차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14페이지 넘기고요. 1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2013년도 지역회의로 진행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월 달에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 2013년도에는 6월 27일 날 좀 늦게 시작했죠.
6월 27일 날 위원장과 부위원장 3개를 선출했고요. 그다음에 7월 3일 날에는 과반수 이하 출석으로 회의가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도 그 지역회의 의원들의 출석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7월 6일 날에는 서울시 참여예산 제한사업 순위 결정했고, 또 7월 31일 날에는 지역주민 예산 수렴 과정을 토론했고요. 8월 10일에는 구예산 전순했고, 특징은 또 1차에서 4차까지 회의를 사전에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한 신청과 강사 교육을 진행했고요. 마을 만들기 사례나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홍보 동영상, 그 다음에 강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관악 참여 예산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강사로 육성된 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2013년 관악구 남국동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27명이고요. 신규 위원은 8명. 1년 임기고 연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기 때 참여했던 주민자치위원 분들이나 통장님들의 참여율이 줄었습니다. 1기에 관악 참여예산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지역회의를 주도한 것이 편치 않았던 듯합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예, 아무래도 직능단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등 떠밀려서 나오신 분이 좀 많았겠죠. 그래서 나와 보시니까는 회의 안건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똘똘 뭉치다 보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요. 1기 위원장을 2기 때도 재선임해서 1기 때 활동을 그대로 경험 삼아서 활동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때 관악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회의 교육을 신청하여 지역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 전에 저희가 참여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2014년 2년차로 들면서 홍보활동의 기본 방향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최대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장을 만들기로 한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예비 작업을 진행하여 주민참여 예산 남국동 지역위원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즐거운 장을 만든다. 1차 홍보활동으로 지역위원과 동장님 그리고 담당자가 참여하였고요. 이동의 인구가 많은 동네 시장을 겨냥하여 2012년 1기 때 남국동 주민참여 예산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판을 만들어 주민들께 알리며 주민참여 예산에 주민들의 직접 제안이나 지역회의에 논의할 안건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1차로 홍보활동으로 보시면 우림시장 부근으로 해서 오후 6시부터 7시, 그러니까 시장 보는 시간하고 퇴근 시간을 겨냥하여 저희가 지역위원 9분하고 동장님하고 담당자 2명이 나와서 홍보지를 배포하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저희가 뭘 들고 있죠. 이게 2012년도에 저희가 구예산과 시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우드 작업을 해서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홍보로 일요일입니다. 이거는 일요일인데 남국동 성당하고 성도들이 많은 인해교회를 각각 2군데로 위원들을 나눠서 지역위원 7명하고 동 담당자를 각각 2군데로 나눠서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홍보지를 배포하고 주민 의견을 받았고요. 이 사진은 뒤에 보시면 이게 2013년 홍보 사진 다시 2번이 저희가 위에 보시는 거는 인해교회고요. 밑에는 성당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하시고 어린이들도 참여하시는 거 볼 수 있으시고요. 2012년 지역활동으로 2013년 최종 서울시 사업 선정된 제한 사업을 홍보판을 만들어 주민들께 알리며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1차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이들은 남국동 주민참여 지역위원분과 남국동 동장님, 해당 주무관님이 함께하며 이벤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뒤에 보시면 3차 홍보활동도 마찬가지로 우림시장에서 또 했고요. 4차는 그 출석률이 미비해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3차까지 홍보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꾸준한 지역위원들의 참여와 행정의 지원으로 3차에 걸친 홍보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 제한이 황당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적다 보니까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황당한 것도 있지만 빼지 않고 목록화하여 주민참여 예산을 알리며 미래의 어린이들이니까 미래의 주민참여 예산의 방향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본보기를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2차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 담당자와 함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 교회야 성당을 기점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고요. 평일에는 장보러 나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퇴근길에는 직장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알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주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고, 또 제안 사업을 알리고 즉석에서 제안서를 다 작성해서 받아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2014년은 제가 지역회의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보시면 4월 17일 날부터 해서 저희가 회의가 5회째로 지역회의 임기는 지역회의 모임은 지금 끝났는데요. 15명으로 줄어든 남국동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는 3일을 시작하였습니다. 15명은 어떻게 해서 15명이 되었나 하면은 행정 쪽에서 관악구에서 15명으로 딱 50명인데 각 동마다 50명인데 15명으로 공문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네트워크에서 이의를 제기를 해서 이거를 원상복구 동결로 50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공고가 15명으로 나갔기 때문에 동결로 15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년의 임기를 마친 지역위원들이 모여 남국 주민참여 저희가 2012년, 2013년 임기를 마친 지역위원들이 모여서 남국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2014년 상기 지역회의에 2명 정도 저희가 2012년, 2013년까지 하신 지역회의 위원들 중에서 2명 정도가 2014년 3기의 회의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2년간의 경험을 시민위원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회의를 지켜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 활동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홍보활동을 제안하고 참여를 독려하였고요. 같이 아무래도 시민회원위원이다 보니까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제안하고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남국 주민참여 예산 모임에서 홍보활동의 방법을 제안하고 논의하여 지역위원들이 한 가지씩 현안 의견 내용을 작업하여 홍보판을 작성하. 이 얘기가 뭐냐면 뒤에 사진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홍보판을 만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주민이 원하는 제안 사업에 스티커 붙이는 이벤트 캠페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임을 느낄 수 있었고요. 2014년 관악구 주민참여 예산의 예산 배정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금액이 적어서 지역위원들과 논의해서 시 예산 사업과는 달리 구예산 사업의 선정 안건을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프로그램 제안을 홍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 줄었어요. 저희가 구예산이 8억 4천밖에 안 돼서 저희가 CCTV 해주세요. 그런 거는 다 뺐습니다. 의견에서 구예산에서요. 그리하여 관악구청의 여성들을 위한 예산을 제안한다면 우리 동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하는 그런 안건하고요. 남국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활동이라든가
성인교육 프로그램 배우고 싶어요 해서 지식문화, 품성태도, 생활문화, 생활미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어린이 청소년들이 일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알고 계시나요? 등을 만들어 주민들의 스티커 작업을 유도하였습니다. 일회성 이벤트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들의 욕구가 많은 항목을 지역회의 제안이나 직접 제안으로 작성하여 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한 예로 밑에 보시면 이거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항목별로 우드 작업을 해서 저희가 이젤로 해서 내용을 세웠고요. 여기는 첫 번째 사진은 주민센터고 두 번째는 그 주민센터에 있던 항목들을 길거리로 가지고 나와서 동네 시장에서 주민들이 스티커 작업을 붙이는 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밑에 한 3가지 그림은 주민들이 일일이 정해진 한 3표 정도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 기념사진으로 동장님이 계시고요. 지역 담당자, 주민센터 담당자분들이랑 저희 지역 위원들 그리고 임기가 끝난 선배 지역 위원분들이 같이 해주셔가지고 홍보 활동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만 붙이고 끝난 게 아니라 한 예로 지역회의 제안을 구 예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악구 참여예산 제가 복지환경분과에 있는데요. 이 안건 중에 하나가 복지환경분과로 넘어왔는데 1순위로 지금 마지막 조정협의회가 내일 있다 그러거든요. 내일 조정협의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과하겠죠. 네. 여기 뒤편에 보시면 이제 마무리인데요. 네. 앞에서 보셨다시피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를 하면서 저는 그냥 평범한 집에서 살림하던 주부였어요. 동네 주민이었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을 참여하면서 제가 사는 동네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고요.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아보게 됐고 현재는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 이웃사랑방 3호점 주민활동가로 변신을 꾀하고 있고요. 2014년 주민활동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 설명을 보시면 관악사회복지 운영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주민활동가 대표를 맡고 보니까 운영위원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 예산제가 2010년 10월부터 행정 주도로 구청장의 발의로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공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조례안 내용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관악구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참여 예산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관악 참여 네트워크가 결성되어서 관악 참여 예산 네트워크가 지역 위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남곡동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3년, 14년 3기 위원들 중심으로 남곡 주민참여 예산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주민들에게 참여 예산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곡동만에 2년간 지역회의 활동을 정리하고 있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가 되었고요. 제가 요거는 저희 남곡동에서 기존에 있었던 2012년, 2013년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4년 자료를 첨부하면 되는 거였고 사진이 안 들어가 있다는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아서 사진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임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임기는 끝나지만 주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남곡동 나아가서는 관악구의 주민참여 예산을 알리는데 일들을 쉬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4년간의 활동이 있었고 그런데 계속 연차별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양도 많고 또 현재 우리 조근예산센터에서 이 간담회 어떤 취지에도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올해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현장조사 활동 사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올해 것만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활동 사례 상당히
네, 색다르게 좀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기도 벤치마킹 할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대문 그리고 관악구의 또 사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로는 아마 왜냐면 이제 일반적인 것을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현장 조사 이 사례를 중요한 것만 짚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운영 시스템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하여튼 이 서울시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에서 조례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이 아마 강남일 거예요. 강남은 안행구 지침에 그 당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그냥 아주 짧은 내용으로 이 강남이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었죠. 정부에서 만들어야 하니까 이제 그냥 뭐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내용이 별로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거의 뭐 잘 운영이 제대로 뭐 거의 이스라마나 하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체계를 잘 잡아서 조례를 이제 결국 구로구 자랑을 하기 위해서인 건데요. 제일 내용을 좀 그래도 풍부하게 갖고 내용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조례를 입법화 시킨 데가 구로죠. 구로는 내용이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잘 시스템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우리 구로구의 조례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받아서 관악구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쪽에서 문의고 시민단체 쪽에서도 문의도 갔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만 살펴보면 실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들만 보면 그래도 이제 규모라든지 또 운영 체제 이런 것들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구로 또 관악 이런 쪽이 내용적으로 보면 제일 잘 담겨 있죠. 이건 또 다릅니다. 서대문이라든지 은평이라든지 성북 뭐 이런 쪽에 잘 되고 있는 쪽은 하여튼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차인데 저희들도 천천히 소그룹으로 가고는 있지만 좀 더 내용을 잘 담으려고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구로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로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지역 회의에는 많이 들어가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의 어떤 그 직능단체나 이런 단체들 쪽에서 많이 좀 들어가서 활동이 되고 있는 상태죠. 실제로 구로 주민참여예산제에 큰 변화를 주려면 구로구 주민참여 그 구에 설치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보다도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회의가 잘 활성화되는 게 제일 관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로구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좋은예산센터에서 주문하는 것은 이제 그 현장 조사인데요.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저희는 현장 조사를 필요로 하는 그 위원회가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에서 2개 분과가 해당이 됩니다. 하나는 도시관리분과위원회고요. 또 하나는 건설교통분과위원회인데요. 제가 구로구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임기가 2년이잖아요. 1기 때에 제가 도시관리분과위원장을 했었고 2기 때는 건설교통분과위원장을 지금 또 이렇게 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주민투표로 이렇게 저도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투표로 이렇게 추천이 되고 투표가 돼서 이렇게 이제 분과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를 분과위원회 활동을 할 적에 이 현장 조사가 필요함을 제가 이제 의원들한테 강조하고 또 몇몇 분들을 선정해서 현장을 다녀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했는데 실제 잘 안 가려고 하세요. 현장을 잘 안 나가려고 하십니다. 분과위원회별로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주변에서 주변에 살고 계시는 쪽에 의원님들을 적극 권유해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몇 군데 사업 올라온 사업 중에서 다는 못 가고 몇 군데를 가봐야 될 때만 몇 군데를 선정해서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해서 2년 전 도시관리 분과위원회 활동할 적에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고 올해도 이제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내용들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분과위원회 21쪽을 보시면 분과위원회 그 논의를 하는 어떤 흐름을 이제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은 뭐 똑같은데요. 분과위원회 1차 회의 때에 어디를 갈 건지 그리고 현장조사위원을 누구로 할 건지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현장조사 계획론이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조사를 가지요. 현장조사를 가서 실제로 이제 부서 검토 1차적으로 부서 검토를 해서 부서 의견이 달려서 이제 분과위로 오잖아요. 그래서 제안 설명을 듣고 이제 합니다만 거기에 적정, 일부 적정, 부적정 또 뭐 다른 뭐죠? 타기관 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여기는 뭐 행정기관에서의 분류다. 모든 걸 늘어놓고 우리는 하여튼 뭐 저기 타당성만 있으면은 거기에 관계없이 다 적정으로 우리 심의를 통해서 적정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일부 적정이나 부적정을 올라온 것도 적정으로 분류해서 사업으로 이렇게 올린 적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번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 조사를 마치고 나면 2차 회의, 분과위 2차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그 실린 금액 내에 범위 내에서 이제 사업을 선정하고 총회에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분과위에서는 우선순위만 결정하면 모든 결정은 이제 총회에서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제 현장 조사를 할 적에 여기 뭐 3쪽 맨 상단에 간략하게 적었습니다만 현장 조사는 어떤 순서로 하냐면요. 위원을 선정하고 현장 조사에 나갈 위원을 선정하고 현장 조사를 나가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제 나간 위원들끼리 각자 판단을 가지고 또 의견 조율을 하죠. 그 다음에 현장 결과 보고 확인서를 맨 끝머리에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만 그거 하고 회의 때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들의 판단을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번 분과위원회 주민제한 심의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우선순위 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해서 기준에 의거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선정 결과는 8가지를 저희들이 1순위부터 8순위까지 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부서의 적정 의견으로 올라온 게 이제 7가지였어요. 근데 일부 적정으로 1개 사업이 있었는데 일부 적정의 사업을 적정으로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돌렸죠. 근데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잘 안 하려고 했던 거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해당 그 부서의 과장과 팀장들이 그 안에 다 배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일부 적정을 적정으로 돌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러면 실링 범위를 넘잖아요. 근데 이제 7개의 사업들을 금액을 조정한 거죠. 그 토론을 통해서. 근데 실제로 2억 올라온 것들을 1억까지 줄였어요. 그래서 일부 적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 그 적정을 돌리면서 그 금액만큼 차지하고 있는 금액만큼 한 개의 금액을 줄여서 실링 범위에 넣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그대로 통과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충분히 해당 배정하고 있는 그 과장 팀장들과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죠.
현장 조사 활동을 하는 의의는 사실 아까도 앞서서 다 말씀하신 겁니다만 현장에서 느낀 거와 또 이 안에 도면만 보고 느끼는 것들은 확연히 다르죠. 다른 점이 있고 그래서 부조불급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의견과 해당 공조 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토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조정해 나갔던 거고요. 그리고 건설교통분과위원회 특성상 반드시 도면만 가지고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야 확인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런 장점들을 가지기 때문에 현장조사 활동에 대한 의의를 그런 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개선사항으로서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만 잘 안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서울시도 반드시 모든 그 요원들을 각 사업별로 배치를 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고 현장 조사는 이건 하루 한 4시간 정도 3명의 위원이 나가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었고요.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이제 8군데를 가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주민참여 예산의 일정 중에서는 11월 5일 날 총회 한 차례 남겨두고 있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인데요. 그것을 한번 우리 갔다 와서 뒷장에는 사진이 붙어 있는데요. 갔다 온 데를 한 8군데 갔다 온 데를 이렇게 다 보고서를 냈죠. 그래서 그 회의를 열 때 다 위원들한테 이제 배부를 했던 거고. 그래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갔다 온 뒤에 그 의견을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적은 건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관리보다는 부서와 뭐 실행이 위주로 쓰여진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주민 제한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구청 갔을 때 예산 범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의견 반영 어떻게 할 거냐가 좀 주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 서대문 같은 경우는 1% 주민참여 예산제가 알려져 있는데 이 1%가 그런 점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주민 제한 사업에 있어서 범위가 1%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해가 한 2,800억인가가 예산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1%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대략 한 30억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용 예산이 뭐 100억 올해는 이제 정부가 쓸데없는데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더 줄어들어서 이제 가용 예산은 더 줄어들었는데 이제 가용 예산 100억을 놓고 보면 30억이라고 하면 한 30% 정도가 예산 규모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첫 해는 한 25억 그리고 두 번째 20억 그리고 작년에는 한 15억 정도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30억이 범위긴 한데 다 쓰지는 못했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이 이걸 다 써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 사업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다 하냐 이렇게 좀 잘라서 그 정도 범위가 된 겁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라는 의미 자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이 제도 자체에서 이름을 좀 지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주민 제한 사업 아시다시피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뭐 구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특히 이제 뭐 동별 회의 이제 주민총회 이런 데서 또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청장님이 연초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민 의견 듣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또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별 회의나 분야별 회의 때 3가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선순위 선정된 안을 가지고 이제 부서 검토 또 위원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어떤 뭐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은 이건 제도가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동별회의와 분야별 회의에서 제안된 그것들은 1차로 사실은 이제 경쟁을 해서 올라온 건데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라온 제안들은 그런 경쟁 없이 바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고 이제 의견 타당성이 있어 보여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가 이제 좀 고민거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 사업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주민들이 이걸 왜 제한하게 됐는지 동별회에서 설명을 하시고 뭐 이제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들은 주민들이 뭐 스티커 투표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첫 해, 두 번째 해는 그 자리에서 제안하시고 설명 듣고 바로 이렇게 뭐 스티커 투표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위 말하는 인기 투표 성향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동별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동네에 이렇게 목소리 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장한 이렇게 제안한 사업에 또 우르르 투표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2013년에는 두 번의 동별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1차로는 제안을 받는 그래서 이제 부서 검토를 거쳐서 2차 때 이제 부서 검토 의견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때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하는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뭐 2차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촌장님과 이제 동주민 간의 그 뭐 만남을 할 때 제안 사업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부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동별회의를 이제 한번 할 때 그때 부서 검토 의견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뭐 결정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동별 소모임들이 이제 만들어져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뭐 구로나 관악처럼 저희는 뭐 지역 회의를 따로 하진 않아요. 뭐 분과 구분도 저희는 없고 근데 이제 동별 소모임이 그런 제한된 사업에 대해서 또 현장 방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뭐 의견을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정된 세 가지 사업하고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된 이제 제안을 구청 각 부서로 보내가지고 담당자 의견을 첨부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제안자한테 연락을 해갖고 접수할 때 또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분도 사업지가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통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는 뭐 그 주민들한테 들었던 제안자에게 들었던 의견과 또 주변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고 부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 뭐 타기관 혹은 이제 하다 보면은 그 부서 소관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부서로 넘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이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또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뭐 이제 바로 그냥 할 수 있는지 혹은 뭐 편성 가능한지 이거는 좀 장기 과제로 보여야 될지 그리고 이제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뭐 이런 것들을 부서 검토 의견을 적어서 이제 뭐 사업 가능성 그리고 또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들 뭐 근거 등을 이제 적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예산액이 얼마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책정해 가지고 위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 사업이 위원회로 이제 올라오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부서가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또 토의해보고 또 담당자도 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또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불가하다고 해서 뭐 그럼 이거 안 돼 하진 않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나 또 토론 등을 통해서 뭐 다시 이제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민 시각으로 사업에 대한 이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예산 책정이 이제 타당한지 주민들 시각으로는 뭐 예산 조금만 들여도 이걸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이제 또 부서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배우는 것도 있는데 뭐 공무원들 이제 부서 그 기관에서 할 때는 뭐 조달을 어떻게 해갖고 또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저희들은 이제 단순하게 공간 같은 경우는 뭐 어디 공간 뭐 전세 내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뭐 또 전세 내서 하면은 추후에 이제 나가라고 할 때 그 들어간 예산도 문제가 있고 해서 또 이제 매입하다 보면은 예산이 이제 또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또 저희도 알고 제안도 하면서 그 사업이 이제 뭐 변경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걸러지면서 이 적절하게 현실화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현장 방문할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직접 가서 보고 뭐 부서 의견 청취하고 이제 또 제안자 청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감대가 이제 형성되면서 저희는 이제 그 위원회 최종 우선순위 할 때 뭐 수미안과 점수를 매겨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기준이 뭐 30억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수음이한가 이 점수에서 양 정도를 이제 평균으로 내면은 전체 사업에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 떨어지는 것은 이제 뭐 불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애초에 기준을 정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선정된 제한 사업이 예산안에 편성돼 갖고 의회 이제 통과하면 시행되는데, 근데 이제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통과는 됐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행을 하다 보면은 미처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못해가지고 또 아예 못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지 같은 경우에 사유지가 껴 있다 보면은 또 그 사유지 소유자가 반대하면 또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뭐 주민센터 위에서 뭐 중축해 달라고 했는데 그 중축을 했을 때 그 건물이 하중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뭐 검토 안 될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때문에 뭐 안 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뭐 주인이 안 팔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늘어지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좀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제 서대문구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때문에 좀 미뤄지고 있다 혹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안 되는 이유도 뭐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뭐 열리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 사업 선정하는데 좀 주로 위원회 가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어려움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시행된 사업임을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꾸준히 제기가 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북한산 올라간 입구에 화장실 설치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이게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다라고 이제 팻말을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과정 속에서 좀 이제 주민들하고 제안자하고 또 이제 위원회하고 좀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혹은 뭐 사유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관보는 또 주민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서로 좀 피드백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이 사업이 언제 시행되는지도 모르게 시행되기도 하고 뭐 시행이 또 안 되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여기 공무원 계시지만은 이거 이제 부서로 넘어가면 부서에서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참여예산 담당이 또 이걸 다 체킹하기도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 제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피드백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전면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사례 몇 가지 이제 얘기하면서 제기해 보겠습니다. 뭐 이제 서대문구 남가자 이동 첫 시제한 표류기는요, 제가 이제 제안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공무원들 혹은 이제 과정을 겪었는지 좀 이야기인데요. 제가 제안한 사업들이 그렇게 썩 성공률이 높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주민센터 이제 냉온풍기 설치 제안을 했었는데 뭐 이런 것까지 제안하냐 뭐 이러신 분들도 계셨고, 근데 이제 그날 동별회의를 하는데 그 주민센터 공간에서 한 100명 그 정도 이제 모이셨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이제 그 냉온풍기가 가동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불구하고 덥길래 저는 이제 그 용량을 큰 냉온풍기로 교체하는 그 제안을 했었는데 그냥 한 걸 새 걸로 똑같은 용량으로 바꾸시기만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담당 공무원은 그 정도는 금방 할 수 있겠다 했고 이제 교체는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냉온풍기 해봤자 몇백만 원 정도인데 보통 주민참여 예산으로 나오는 것들은 몇천, 몇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낮은 1,000만 원 이하의 제안을 하면은 되게 어색한 느낌도 있고 뭐 야, 그 정도는 그냥 보통 주민센터에서 그냥 할 수 있지 않아?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 또 주민들한테 더 쉽게 다가가는 방향에서 이제 아이디어로 생각해 본 거는 1억 미만의 그 예산 좀 범위를 잡아가지고 1억 정도를 잡아서 500만 원 이하 정도의 사업을 좀 편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저희는 이제 뭐 장기 과제나 혹은 뭐 프로그램 제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애초 순위 선정에서 제하고 있거든요. 제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도 500만 원 뭐 미만의 그 제한으로는 프로그램 제한이라거나 혹은 장기 과제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이건 장기 과제니까 미루자가 아니라 장기 과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예산으로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별에서 3가지를 선정하는데 1억에 들어가면은 또 동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더 예산 높은 걸로 선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3가지에서 아예 빼서 또 다르게 좀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제안할 수 있을 것 같고, 6차까지 하는 과정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마을과 주민참여 예산이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을 이제 좀 작은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희망 트럭 쉐어링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렇게 저희가 제한 사업에 사업 명칭이 좀 그래도 예쁘게 나와야지 주민들이 잘 이렇게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달다 보니까 좀 왜곡된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게 된 계기는 저희 새마을 그 협의회 회장님께서 방역 차량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구에 비치된 트럭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따로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트럭이 동주민센터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안을 했고 이제 이런 이름으로 이제 했는데, 이건 이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간 이제 사안이에요. 근데 이제 트럭 쉐어링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카 쉐어링이랑 좀 비슷하게 봐가지고 뭐 운수법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등록이 돼야 되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거는 이제 단순하게 트럭 한 대 놓으면은 그걸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용료를 책정한 거는 또 이런 걸 또 무상으로 하면 뭐 선거법 요즘 뭐 이런 게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소정의 이제 이용료 정도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뭐 이용료 없이 쓸 수 있게 하면 좋게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또 소통이 안 된 경우고, 더 문제는 제안한 저한테 연락을 한 번도 없이 이 사업은 불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이 사업을 이제 설명하려고 할 때 보니까 불가라고 돼 있길래 담당 부서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왜 이게 불가냐, 이 문제 내가 제안한 건 이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또 자기 담당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담당으로 넘어갔는데, 또 거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도 또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몇 번 돌긴 했는데 결국 이제 뭐 불가 쪽으로 나왔고, 또 이제 이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서울시 그 얘기를 보면은 서대문구만 해주면 형평성이 어긋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민참여 예산 자체가 참여를 하는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이 있는 건데, 전체 구를 하면 서울시 전체 구에 하면 좋죠. 동마다 하면 좋은데 꼭 서울시, 특히나 서울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불가다 보니까 예산 책정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서에 트럭 새 거 사는 거 보니까 뭐 2,5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저는 이제 우리 동에만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던 건데, 서울시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 서대문구 14개 동 이렇게 하면은 한 뭐 7억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렸던 건데요. 결국은 뭐 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서가 어디 부서가 이걸 논의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는 알겠는데, 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자하고 연락해서 소통하면서 그 제안의 취지를 좀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그런 관계 이야기인데, 또 제가 이제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을 한 2년 동안 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 2년 동안 다 안 됐었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곳곳 설치해달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뭐 초기에는 이제 서울시 뭐 정책으로 하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안 됐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부서하고 이제 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 안을 냈었는데, 부서가 이제 서울시에 올릴 때는 이게 그 가능하다, 예산만 책정해주면 우리가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올렸었는데, 이제 이게 서울시에서 안 되니까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안 된 사업을 다시 구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부서가 답변을 이거 불가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서울시 할 때는 된다고 했고 왜 또 이건 안 된다고 하냐. 그래서 뭐 이제 서울시가 전체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만 하면은 또 어쩌다 저쩌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또 불가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뭐 그렇더라도 이제 주민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걸로 넣고 투표할 때 이제
그 위원회 마음을 못 써가지고 책정은 안 됐는데 아무튼 이제 부서에서의 그런 좀 전혀 다른 검토 의견들 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뭐 사람이 바뀌고 혹은 이제 법률이 바뀌어서 그 불가하다는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은 알겠는데 단순하게 서울시 올라갈 때하고 서대문구하고 불가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됐던 경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저초 주변에 이제 교통안전 대책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담당 공무원하고 소통하고 저는 어디 위치에 뭐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동별회의 갔더니 제 제안이 한 4개, 5개로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냐 뭐 이러시는데 저는 사실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를 제안했던 건데 뭐 이렇게 됐던 거고 저는 이제 쪼개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쪼갰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 없이 본인이 이제 임의로 쪼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차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또다시 그분들이 이제 부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의견이 이렇더라고 사전에 제안자한테는 좀 피드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계속 다니면서 공무원 면담 카드가 필요하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면담 카드로서 좀 제안자와 소통하는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뭐 꼭 제안자의 설명을 듣는 그 기능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주민들이 좀 약간 황당하게 한다거나 살짝 그 주민들의 이때 말과 또 저때 말이 좀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히 기술해야지 나중에 이제 예산위원회에서 그 주민 의견 듣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동별위원들은. 그러면 아니 그 주민 의견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공무원 방어적인 기제로도 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면담 카드가 꼭 필요한 것 같고 단순하게 면담 카드를 작성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또 제안자한테 보여줘서 확인해 가지고 서로 인정하는 정도까지 이르러야지 그 제안이 제대로 저는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가져올 마을 지도를 이제 만들어 달라 하고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담당 부서에서 그 동네만 만들 게 아니라 서대문 전체의 마을 지도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안이 나쁘진 않은데 그거는 그 담당 부서에서 필요로 하면은 자기 예산 책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는 아니 우리 동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저희 동네가 뉴타운으로 2개 동 자체가 다 없어지고 새롭게 하다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새로 주민이 들어오는데 그 주민들한테 동네가 뭐 이런 시설과 뭐 이런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지도가 전 필요하다 생각했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담당 부서는 키워코 서대문 마을 지도로는 가능한데 가져올 마을 지도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좀 불가형식으로 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 공무원이 좀 불필요한 자기 고집을 좀 내세우지 않나. 그러니까 좀 제안자와의 이제 소통에 있어서 좀 문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여기도 왜 꼭 그 동네만 그 지도를 만들어야 되냐 얘기하시는데 이 동네에서 시범적으로 잘 만든 걸 가지고 다음 연도에 점차 확대를 하면 되는데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인 거고요. 이건 이제 좀 다른 제안 사업 사례로도 좀 보자면은 불광천에 야외 공연장을 만든 게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제 좀 꽤 잘한 사업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안 사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공연을 하다 보니까 공연 음향 시설을 구해서 구비해가지고 좀 대여를 해주면 어떻겠냐. 아니면 주변에 이제 또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또 옆에 이제 뭐 물 마실 수 있는 뭐 그런 식수대를 좀 마련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미처 그 주민 그 불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공연은 어쩌다 한번 하니까 주민들이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긴 하는데 또 이게 시설이 이제 그 앉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맥주 마시고 또 노래 부르고 떠드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CCTV 설치해달라, 혹은 이제 방음벽 설치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어쨌든 이제 이 제안 사업 자체 저희가 꼼꼼하게 못 본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사업들이 분화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주민 피해들을 좀 사전에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난가대이동 놀이터 미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을 하고 나서 주민 민원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 시행했던 담당 공무원이 징계받기도 했던 건데요. 이 경우도 이제 주변 그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좀 미화 사업 해달라고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해달라는 그 제안을 괜찮다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이제 좀 이쁘게 꾸미고 의자를 놓고 했었는데 동네에 이렇게 이제 술 많이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거기 와서 계속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하다 보니까 또 주민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쓰레기도 여전히 갖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징계까지 받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적절성이나 주변 주민 의견 수렴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가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 주민제한 사업으로 한 20억을 받았던 사업인데 이게 한 2년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지 매입을 건물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꾸미려고 했는데 애초에 북가자 이동에 찍어뒀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주가 이제 안 판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북가자 일동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딱히 어디 동이라고 그렇게 꼭 적시는 하진 않았더라도 이제 북가자 일동 쪽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사업 때문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서울참에서 좀 그 주최를 해가지고 토론회까지 했어요. 그래서 구립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모델로 만들어야 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이 계획안이 이제 드림스타트 센터랑 같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이 건물이 좀 애매해가지고 도로에서 보면은 1층인데 건물 전체로 보면 반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쪽 관련된 이제 전문성을 갖고 계신 주민들이 반지하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1층이나 좀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됐고 원래는 드림스타트 센터가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된 거를 변경도 했고 구에서는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를 여기다 또 얹히려고 했었는데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된다. 청소년 상담센터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뭐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관련 사업이어서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는 사후 관리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도 이 사업이 이제 이건 사실 액수가 크니까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인데 이런 것들 좀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북가자초 6교 같은 경우는 이게 매 해마다 이제 올라오는데 한쪽은 이거를 해체해야 된다, 한쪽은 이걸 꾸며야 된다,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제 올라오면은 스티커 투표하면 이제 둘 다 우선순위는 안 들어서 어느 하나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결국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통해서 적절한 방식이 뭔지 좀 합의하는 과정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촌역 앞에 소공원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제 제안이 통과돼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제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화장실이 있었던 거를 없앴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게 이제 불필요하게 예산이 쓰이고 있는 좀 사례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올려서 이런 이제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 당시 없앨 때도 없앴던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바로 파출소가 있어서 파출소 화장실도 쓸 수 있거든요. 또 신촌역도 있고 근데 굳이 여기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만들긴 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온 거는 버스 정류소에 이제 거리도 소관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듣기에도 이건 사실 좀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긴 해요. 근데 이제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시행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렵다라고 했는데 어디 뉴스 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담당 공무원들도 좀 더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검토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불광천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도 뭐 음향 기기가 사실 주민들이 원활하게 그 공연장을 자주 쓰려면은 그 음향 기기 대여한데도 한 150만, 200만 원 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구에서 갖고 있으면서 공연하겠다는데 좀 대여해주면 좋겠다 이랬는데 또 담당 부서는 그러한 예가 없다 또 이랬는데 성북구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왜 또 저는 사진 찍어 버리고 보내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제안해서 안 된 사업에 대해서도 특히 위원들이나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또 사업화 시켜내는 그런 이제 좀 열정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과제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30억의 범위를 규정했지만 안 되는 이유들도 좀 제한 사업의 질이 좀 더 높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관악에서 지금 하셨던 그런 것도 저희도 좀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고, 뭐 참여 예산 설명회나 분야별 회의 확대, 그리고 이제 동별 소모임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제안도 받고, 그 제안에 대해서 장기 과제도 좀 현실화시키는 그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사례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안자하고 공무원하고 소통, 그리고 사업 대상지 주민들과의 또 의견 수렴, 그런 과정들. 그래서 뭐 모든 뭐 주민 의견들을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최소화하는 그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행 과정과 시행 완료 후에 그 관리에 대해서도 제안자고 위원회 주민들한테 좀 피드백이 좀 제대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정에서도 좀 약간의 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